투자의 방향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내비게이터의 이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 HB입니다. 2025년 9월 16일 화요일, 오늘도 힘차게 증시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HB님, 오늘 시장 정말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코스피가 또다시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루였습니다. 코스피가 무려 10일 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장중에는 3,450선까지 돌파했습니다.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야말로 파죽지세의 장세였습니다. 정말 역사적이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은데요. 시장의 열기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종합시황부터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전일 대비 1.03% 상승한 3,442.5포인트 부근에서 마감하며 강력한 상승 동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조금 아쉬운 흐름이었는데요. 장 초반 상승 출발했지만 이내 하락으로 전환해서 결국 0.24% 내린 850.6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희비가 엇갈리는 이른바 양극과현상이 오늘도 뚜렷하게 나타났군요. 맞습니다. 9월 들어 이런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24% 넘게 오르는 동안 코스닥은 13% 수준에 그치면서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시장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환율도 주목할 만한데요. 원달러 환율이 3.3원 내린 1383.3원으로 마감하며 원화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토록 뜨거운 코스피의 상승장을 이끈 주체는 누구였을까요? 투자자별 수급 동향이 궁금합니다. 단연 외국인입니다. 오늘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만 무려 7,332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9월 들어 보름 동안 순매수한 금액이 벌써 5조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기관 역시 788억 원을 순매수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지수를 끌어올렸군요.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개인 투자자들은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8,099억 원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던진 물량을 개인이 받아내는, 즉 2,538억 원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리해보면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파는 전형적인 상승장의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에서는 그 반대였다는 거군요. 이 수급 구조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아주 건전하고 이상적인 상승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는 구간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매수세가 이를 모두 소화하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특히 외국인의 순매수 여력이 아직 남아있다는 분석이 많아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한 상황입니다. 정말 든든한 수급입니다. 이제 시장을 뜨겁게 달군 섹터와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섹터가 주인공이었나요?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단연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 업종이었습니다. 무려 3.07%나 상승하며 시장을 주도했죠. 그 중심에는 SK 하이닉스가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주가가 정말 무서웠습니다. 장중에 35만 원을 돌파하면서 34만 닉스라는 새로운 별명까지 얻었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5.29% 급등하며 35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무려 10거래일 연속 상승이고 그 기간 동안 시가총액이 24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HBM 공급 기대감에 1.83% 상승하며 7만 9천 원대에서 거래됐습니다. 네이버도 1.49% 상승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반도체 외에 또 주목할 만한 섹터가 있었을까요? 네, 기계 장비 업종과 건설 업종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 수주 기대감에 4% 넘게 올랐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HD 현대중공업 등 방산, 조선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건설주 역시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감에 동반 상승했습니다. 반면 오늘 시장에서 소외된 섹터도 있었을 텐데요. 맞습니다. 바이오와 제약 관련주들이 속한 의료 프린밀 기기 업종이 0.89% 하락하며 부진했습니다. 특히 미용 화장품 관련주들의 조정이 깊어지는 모습이었고 바이오 업종 전반의 약세가 계속되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부진한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의 상승 동력과 발목을 잡는 요인들,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인 핵심 동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긍정적인 요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마감한 미국 증시의 호조가 가장 컸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1% 가까이 상승하면서 국내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심리를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점과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해주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준 점이 강한 상승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호재가 많았군요. 반대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정적인 요인은 없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바로 현지 시간으로 16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 회의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얼마나 내릴지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어떻게 제시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오늘 발표된 중국의 8월 소매 판매와 산업생산 지표가 앱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요 뉴스들도 정리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원 유지 확정 소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말마다 시장을 짓누르던 큰 불확실성 하나가 해소된 셈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 진전 소식과 함께 이번 주 FOMC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하가 유력하다는 점도 시장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시장에 긍정적인 뉴스가 많군요. 또 다른 뉴스는 없나요? 네, 외국인이 9월 들어 보름 동안 5조 원 넘게 순매수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뉴스입니다. 이는 한복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이브의 방시혁 의정이 IPO 과정에서의 투자재 기만 의혹을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뉴스는 관련 종목 투자자분들께서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토록 뜨거운 시장, 내일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내일장 대응 방안을 조언해 주신다면요. 지금과 같은 강한 상승장에서는 섣부른 예측보다 흐름에 순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만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도 분명 존재합니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역시 FOMC 결과입니다. 시장은 이미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발표 자체보다는 이후에 나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 즉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힌트가 훨씬 중요합니다. FOMC에 2배에 주목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온다면 상승 랠리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매파적인 뉘앙스가 풍긴다면 시장은 곧바로 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내일 오전까지는 FOMC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관망세를 유지하며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와 같은 주도주 비중을 유지하되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 합니다. 오히려 주도주가 조정을 받을 때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또한 코스피와 코스닥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만큼 그동안 소외되었던 코스닥의 유망 종목들로 순환매가 일어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미리 공부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명쾌한 분석과 전망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가쁘게 달려온 2025년 9월 16일 증시를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외국인 순매수, 반도체 강세, 그리고 FOMC 금리 인하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역사적인 신고가 행진 속에서도 다가올 큰 이벤트를 차분히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HB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증시 내비게이터 저희는 내일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나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